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도 제5회차, 벌써 5회차죠. 인사 2급 이론 시간입니다. 여러분, 먼저 풀어보고 오셨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그쵸? 먼저 풀어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풀어보니까 무난했다. 무난했다라고 얘기하면 저의 실수인가요? 물론 안 풀리는 문제가 종종 있을 수 있죠. 한두 문제 있을 수 있어요. 100점은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쵸? 하지만 그 100점이라는 목적을 갖고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알던 것도 틀려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내가 아는 걸 모두 쏟아내리라 이런 마음으로 공부해 보시자고요. 자, 그럼 충분히 다 맞추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한번 풀어보고 왔거든요. 풀어보니까 어땠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진짜로. 반복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 느낌상에서는 괜찮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도 분명히 오답은 한두 개 있을 수 있겠죠? 그 오답을 피드백하러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 밑에 하단에 여러분 링크가 이렇게 그죠? 나타날 텐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기출 DB랑 그리고 기출 문제를 조금 더 방대한 양을 풀어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요. 많은 기출 문제를 풀어보셔서 학습에 도움을 받기를 바랄게요. 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ERP 도입의 예상의 효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보시면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왜요? 너무 반복적이더라. 자, 이렇게 반복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으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ERP는 정말 문제 은행식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캐치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을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얘기를 하느냐? 너무 똑같은 문제 매번 나오죠.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직관적으로 답을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사실상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ERP 도입의 예상의 효과로 보기 어려운 것을 고르래요. 리드 타임이 오래 걸리면 여러분 증가하면 ERP 도입하겠어요? 아니죠. 이 리드 타임이 감소하기 때문에 ERP 도입을 고려도 하고 도입하는 거죠. 그쵸, 여러분? 결산 작업이 단축될 것이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해 줄 거고 통합 업무. 그렇죠. 이렇게 통합적인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답은 그래서 1번이 옳지 아니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문제 2번도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 2번은요. 네. 여러분, 이 클라우드 ERP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클라우드 ERP는 매번 빈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매번 빈출은 아닌데 나오면 이 친구들이 나오는 것 같죠? 네. 표현을 한번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이 클라우드 ERP의 특징이 어때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를 관리를 한다. 좋아요. IT 자원 관리의 효율화와 관리 비용이 절감이 된다. 맞는 얘기죠. 원격 근무 환경을 구현해 해서 스마트한 워크 현장.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퇴근이 없어요. 이런 얘기 막 했던 거. 그래요. 좀 이렇게 좀 자중해야 되겠죠. 네. 왜 그러냐면 원격으로 다 가능하고 여러분 요즘엔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한 건 다 확인도 다 되잖아요. 로그인 돼가지고. 그죠? 일이 끝나지 않는 그런 환경. 아무튼 그렇게 조금 편리성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자, 4번 읽어보니까 이건 아니다 라는 느낌이 바로 오죠. 여러분 폐쇄적이라니요. 그죠? 폐쇄적 옳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옳지 않다. 매번 쓰이는 아주 정해져 있는 뭡니까? 오답이죠. 폐쇄적이다. 옳지 않다. 그죠? X. 정답은 몇 번? 4번이 옳지 아니하다. 이렇게. 그렇죠? 3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어때요? 선생님, 이 문제도 선생님이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선생님이 맨날 여러분들에게 분설 구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사실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조금 불그레해지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앞글자 따서 그래요. 기억해 보세요. 무조건 이런 친구들이 자주 출제가 되니까 오죽하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분석하고 설계하고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구축하고 구현한다. 그래서 분설구구가 아니라 분설구현이라고 외우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의식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좋아요. 그렇죠. 그럼 이 친구 순서대로 알맞는 거 골라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죠. 됐나요? 네, 충분히 어렵지 않게 답을 도출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한 가지만 잡고 간다면 여러분 이렇게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구축 단계, 구현 단계 이렇게 각각의 단계에서 행해지는 이 절차, 구축 절차에 행해지는 그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분석하면 ASIS 이렇게 또 툭 타고 터져서 나올 수 있도록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설계 단계라고 하면 갭 차이 분석 뭐 이런 것들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구축한다 라고 하면 모듈의 조합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 다음에 구현한다 라고 하면 시험을 가동한다 뭐 이런 말표현 키워드적으로 하나씩은 매칭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쵸?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단계 어떤 그 구축 단계 중에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가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이렇게 순서만 기억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특징들도 하나 두 개씩은 키워드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어요. 어떤 시험 문제가 또 앞으로 나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코멘트해 드렸어요. 자, ERP의 도입을 고려할 때 선택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묻습니다. 자사에 맞는 패키지를 선정해야죠. 그쵸? 네, 경영진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그쵸? 자,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다.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업무 효율성이 향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수익성 개선은 고려하지 않는다? 땡. 그죠? 수익성도 같이 함께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따라서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만 읽어도 답이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는 문제로 보여져요. 정답이 몇 번? 4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5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5번부터 바로 인사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자, 5번. 보기에서 인적 자원 관리의 주요 기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임금 관리와 복리후생 관리가 나왔는데 기본 기능이라고 지금 매칭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선생님,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기본 기능 아니고 보상 기능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쵸? 확보 기능에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채용 관리, 인사행정 해서 인사 이동까지 쭉 언급이 되어 있네요. 그쵸, 여러분? 딩동댕 맞아 떨어지죠. 자, 개발 기능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아니죠. 이거 뭡니까? 직무관리와 인적자원, 계획 이거 개발 기능 아니죠? 뭐 교육훈련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올바르지 않다. 그죠? 이런 거 어디서 봤어요? 직무관리와 인적자원의 계획 이거 어떤 거? 무슨 기능? 기본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쵸 여러분? 네. 자, 유지 기능. 여러분 그렇죠. 안전보건관리, 이직관리, 노사관계관리 들어가 있는 거 맞아 떨어지네요. 따라서 맞는 거,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니은, 리을. 정답은 몇 번?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좋았어요. 이렇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마무리가 되죠. 자, 6번 문제 넘어가도 되겠죠. 다음 중 직무 분석의 결과를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 및 기록한 문서로 직무 내용보다 반짝반짝 뭐를 그렇죠. 인적 특성을 중점으로 반짝반짝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다루어서 서식화하였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무 명세서라고 하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너무 빨리 풀고 아마 시간이 막 남으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좋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직관적으로 풀어나가실 수 있어야 돼요. 문제 읽었을 때 핵심은 여기에 있었으니까 직무 내용보다 인적 특성을 더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말표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직무 명세서로 답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예요. 다음, 직무평가의 방법 중 분류할 직무의 등급을 여러분 뭐요? 이렇게 직무의 등급을 사전에 결정해 놓고 각 직무를 적절히 판정하여 해당 등급에 기입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죠? 바로 이 친구를 우리는 분류법이라고 하죠. 그쵸? 분류법.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등급을 사전에 정해놓고 그쵸? 적절히 판정해서 해당 등급에 기입을 합니다. 이게 분류법이었어요. 사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로 변형을 해도 되는 문제일까요?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평가 방법이 나와 있지만 계량적인 방법과 비계량적인 방법 많이 물어본다라고 얘기했죠. 사실 이 문제를 그대로 놓고요. 이 위에 있는 지문만 바꾸면 답을 또 다른 걸로도 도출할 수 있는 문제가 돼요. 그렇잖아요. 비계량적인 것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그죠? 비계량적인 평가 방법이 아닌 거. 왜냐? 1번부터 3번까지는 다 여러분 어때요? 비계량적인 문제, 그 평가 방법이잖아요. 그쵸? 네. 비계량적 평가 방법이었고요. 자, 요소 비교법은 어땠습니까? 계량적인 평가 방법이었죠? 네. 이렇게 나눠 놓고 볼 수도 있어야겠죠. 왜?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문제로 이렇게 어떻습니까? 해당하는 그 평가 방법에 대한 딱 하나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답을 도출하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지만 이처럼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직무 평가 방법에는 비계량적인 평가 방법과 계량적인 평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비계량적인 평가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사지선다가 언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출제가 이런 빈도수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요즘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엔 어떤 문제요? 계량적이다, 비계량적이다 이렇게 나눠놓고 시험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쵸 여러분? 네, 좋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채용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효과적인 채용 관리는 인력 조정의 유연성을 여러분 낮춘다. 여러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효과적인 채용 관리를 하는데 인력 조정의 유연성을 낮추겠어요, 여러분? 향상시킨다, 높인다 이런 말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지 올바른 표현이죠. 문제 읽자마자 답 나오네요. 그쵸, 여러분?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다 맞는 얘기잖아요. 인력 역량을 축적하여 지속적인 경쟁의 우위의 원천의 창천을 창출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개인의 종업원 개인의 경력 개발과 관련해서 행위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채용 관리는 특히 선발 관리는 여러분 조직 문화의 형성과 변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 다 맞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중요성은 조금 더 사실 다양한 게 많죠. 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의 실현도 됩니다. 이런 얘기들도 언급이 됐었던 것도 기억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공정하고 그렇죠? 채용 관리할 때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투명성이 그죠? 강조가 될 것이고 기업의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고 이런 얘기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언급이 사지선다형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9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그죠?
직무 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미리 질문의 내용을 여러분 준비해 뒀어요. 이에 따라서 면접자가 차례대로 질문해 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벗어나는 질문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형적 면접이다.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자, 다음 중 인사고과의 기본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독립성의 원칙, 그쵸? 그 다음에 그 직무 기준의 원칙, 그리고 승진 경로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승진 경로의 원칙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죠? 평가 오류 배제의 원칙 있었죠. 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추측 배제. 추측 배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죠, 여러분? 중요한 거. 오답으로 참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인사고과 평가에 소급의 원칙 옳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서 항상 뭐가 빠지면 안 돼요? 불소급이라는 말편. 그러니까 고가 평가했어요. 그런데 소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해서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얘기들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출제될 때 뭘로 나온다? 그렇죠. 네.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오답이 이제 승진 경로의 원칙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이 친구 말고 뭐가 더 많이 나와요? 아까 봤던 불소급의 원칙인데 소급의 원칙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쵸? 그것이 오답이다. 불소급. 소급하면 아니 된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문제가 나왔지만 참 잘 쓰이는 오답이 있구나. 그 자주 쓰이는 오답이 무엇이다? 소급한다. 이런 말편. 옳지 아니하다. 대표적인 오답이에요. 불소급해요. 불소급해야지 정답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인사고과 한 거 막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평가한 걸로 평가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 불소급. 거슬러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다시 한번 강하게 언급할게요. 왜? 자주 쓰이는 그런 오답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소규모 집단을 구성하여 개인과 집단이 팀워크를 바탕으로 하고 여러분 이렇게 팀워크를 바탕으로 경영상의 실제 문제를 정해진 시점까지 해결하도록 하여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여러분 이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런 거 우리 대표적으로 뭐라고 하죠? 액션 러닝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액션 러닝이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이런 말표현 많이 써요. 행동하면서 배운다. 이런 말표현 많이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쵸. 그리고 행동 지향적인 교육 방식이다. 이런 말표현. 여기서 만약에 이런 말표현에 추가적으로 언급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행동 지향적인 교육 방식이다. 이런 말표현. 이런 말표현이 키워드로 같이 함께 설명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말표현 많이 써요. 그래서 또 뭐 제3의 물결, 교육의 제3의 물결 이런 키워드 학습했던 거 기억하시니까 그런 친구들을 같이 이렇게 써주면서 설명하는 문제들이 언급이 많이 됐었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행동 모델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장 이상적인 그 뭐를요? 행동을 제시하면 교육 참가자들이 어떻게 해줍니까? 그 행동을 이해하고, 그죠? 반복적으로 계속 따라하고, 그죠? 그대로 반복함으로써 행동의 변화를 어떻게 하겠다? 유도해 보겠다. 이런 방법이 행동 모델법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러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한다라면 이렇게 적절한 소수인들이 모여가지고 뭘 한다고 했어요?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막 대방출하죠. 그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많이 출제가 됐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는 조금 뜸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인바스켓법이라고 하면요 바로 뭐라 그랬죠? 이렇게 종이 쪽지를 접어가지고 바스켓 안에다가 넣어놓고 이거 하나하나씩 뽑아가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들이죠.
그쵸? 그게 바로 인바스켓법의 뭐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요소들로 기억해 두시면 조금 더 여러분 다음번에는 다른 친구들이 나와도 이렇게 조금의 키워드적인 거, 핵심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문제를 풀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니까 그렇게 좀 대비를 해놓는 게 좋겠죠. 자, 12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그쵸, 12번 한번 읽고 계시면 다음 승진의 유형 중 조직 내 그 계급 구조에 따라서 상위 직급으로 이동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직 내 여러분 그 계급의 구조를 따라서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는 걸 뭐라 그래요? 직급 승진이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죠? 1번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도 여러분 이렇게 직급 승진도 나옵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시험에서 사실 되게 좋아했던 문제들이 있었어요. 뭐가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요? 역직 승진이라든지 대용 승진이라는 이 친구들을 빼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여러분? 이 친구들이 시험 문제로는 더욱더 빈출이었던 것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쵸? 빈출 옆에 친구였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역직 승진 그죠?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발탁 승진 뭐 여러분 공부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대용 승진 여러분 똑같아요. 그죠? 대용 승진 어떻습니까? 뭐 뭔가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대용 승진 이렇게 키포인트 잡아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여긴 지금 안 써있지만 그렇죠. 발탁 승진 빠짐없어요. 여기서 잘 나오는 이야기를 한다면 발탁 승진 빼먹으면 절대 너무 아쉽죠.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을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요런 내용 지금 딱 타고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들어오시면 너무너무나 훌륭하죠. 훌륭하죠. 최고예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애들 꼽아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내가 시야를 벗어났다 그래도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던 내용 시험 문제로 언급이 된다. 그래서 매번 중요한 거 정말 자주 나오는 것들 여러분 자주 나와요. 2번 볼 거 3번 봐주셔야 돼요. 이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친구들은 등한시 하세요 이러지 않았죠? 그래도 2번은 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면서 계속 눈에 담으려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요게 포인트죠. 상위 직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표현을 잡아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보통 직급 승진 같은 경우는 뭐가 이와 덧붙여서 뭐가 나옵니까? 공석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말표현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쵸? 요 표현하는 말표현이 살짝 조금 더 약간 새롭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공석이 발생했어요. 그쵸? 혹은 상위 직급으로 승진시킨다거나 공석이 발생했을 때 그쵸? 해당 직급에 적합한 자를 선발합니다. 뭐 이런 말표현 그런 말표현으로 꾸며졌었던 것도 많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앞전에 기출문제들을 많이 풀고 오셨다면 아마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13번. 다음 중 임금 수준의 여러분, 임금 수준 조정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임금 수준의 조정 방법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제 눈에도 보이고 여러분들 눈에도 하나 보일 거예요. 그쵸, 여러분? 임금 수준의 조정 방법으로 여러분 승급, 승격, 베이스업, 최저임금제도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런데요. 기업의 지급 능력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거 어디서 봤었어요? 임금 수준의 조정 방법이 아니라 이건 결정 요인 중에 하나였죠. 이 결정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의 지급 능력. 그쵸? 종업원의 뭐요? 생계비. 그쵸?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에 지금 어떻습니까? 조정 방법으로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옳지 아니하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4번이고요. 14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네, 14번. 문제 한번 읽고 계시면 좋죠. 자, 14번으로 넘어가 봤어요. 다음 중 직무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묻습니다. 그쵸? 자, 직무 내용과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직무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서 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거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쵸? 얘는 지금 직능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읽다마다 답이 나왔어요. 그쵸? 직무급의 설명이 아닌 것을. 그쵸? 1번.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서 이런 말이 나오면 직능급이 되어야겠죠. 그쵸? 직무의 중요성, 곤란도에 따라 직무의 양과 질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거 직무급. 그쵸?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지켜지는 임금체계 직무급. 그죠? 자, 노동의 자유 이동이 어려운 사회에선 적용이 곤란하다.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직무급에 대한 이야기죠? 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라고. 왜 틀렸는지를 써놓을 수 있으면 베스트인 거예요. 그쵸, 여러분? 15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15번 문제입니다. 종업원의 연령에 따라서 변하는 생활 패턴에 따라, 그쵸?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변해요. 그쵸? 요구하는 것도 다르고요. 이런 의식 변화를 고려하여 복리후생의 프로그램을 달리 제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복리후생의 제도를 짜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몇 번? 라이프 사이클 복리후생이 정답이 되어야 하겠죠. 그쵸, 여러분? 네. 연령에 따라서 이런 게 이제 힌트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종업원, 근로자들이 원하는 연령대에 맞춰서. 만약 20대 직원이다 라고 하면 아무래도 어떤 걸 더 원해요? 자기 개발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교육적으로 뭔가 배우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에 대한 복지. 그래서 그에 대한 복지로 뭐가 있었어요? 교육이라든지 레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그죠? 요즘은 워라밸이기 때문에 레저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하거든요. 그쵸? 근데 30대는 어떨까요? 이 30, 40대는 약간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이야기, 이와 관련된 복리후생들을 많이 만들어 놓죠. 40, 50대요? 40, 50대를 겨냥한다면 뭐가요? 그렇죠. 아이들의 교육비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복지 서비스, 복리 서비스를 많이 복리후생적인 제도를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생각의 변화에 따라서 의식의 변화에 따라서 그 고려를 한다. 라이프 사이클 복리후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자, 다음 중 16번 고용보험률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분 산정한 보험료를 매월 고지납부하며 보험료의 부담은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딩동댕. 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나? 맞죠? 맞아요. 실업급여 보험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때요? 노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아주 올바르죠? 자, 고용보험료에서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을 실업급여 보험료의 절반으로 여러분 실업급여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뚜벅뚜벅 직접 가서 납부를 한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이거? 옳지 않죠? 그냥 원천징수 하잖아요. 그쵸? 누가요? 사용자들이.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납부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사업주가 임금 지급할 때 공제하잖아요. 공제해서 납부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네. 그래서 근로자가 뚜벅뚜벅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설명이 틀린 거 3번이죠. 그쵸?
고용보험료는 월평균 보수월액에 여러분이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딩동댕. 따라서 옳지 않은 거 몇 번?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과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준금액 이하인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소액연금, 복권 당첨소득 이런 소득들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서 납세를 여러분 여기서 끝나버렸다. 그죠? 막 이렇게 기준금액 이하인 이거 앞에 썰이 지금 길었죠? 그것도 이제 이 앞에 있는 내용도 여러분들한테는 분명히 힌트가 되었을 거예요. 마지막 한 방이 여기 있네요. 원천징수 한 번으로써 과세를 종결한대요. 납세 의무를 종결하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우리 분리과세라고 하죠. 무슨 과세?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그죠? 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 그렇구나. 라는 거.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이 세 가지에 대한 여러분, 개념은 꼭 개념 정리가 되어야 해요.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해요? 네. 이 세 가지는 별표를 치면서 언급했었고요. 어떨 때는 종합과세에 대한 거, 어떤 거는 분리과세에 대한, 어떤 것은 분리과세. 어떨 때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개념들이 이렇게 고루고루 출제가 되고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8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보기. 보기가 설명하는 게 뭡니까? 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일정 기간 내에 여러분 어느 주, 어느 날 그 시간을 유연하게 배치해서 운용하는 근로시간제입니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 네.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 우리 교재에서도 이 부분에만 엄청 강하게 언급을 하면서 저도 그쵸, 설명을 드렸었어요. 아마도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문제 풀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놓고 고민을 했다라면 1번과 2번 이름이 비슷비슷한가요? 왜 이렇게 두 가지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을 현장에서 만나면 생각보다 이렇게 문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풀고 그러다 보면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학생들을. 근데 이제 문제 책 덮고 문제를 푸니까 요 두 개를 가지고 혼돈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헷갈린대요. 그랬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헷갈릴 수 있죠. 하지만 공부할 때 조금만 더 신경 써주기. 그쵸?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좀 말을 붙여보세요. 그러면. 그쵸? 그래서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거 앞에다가 살짝 느낌을 가미해서 공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어떻습니까? 탄력적 근로시간제. 여러분 선택적 근로시간제 모르지 않거든요. 그죠? 여러분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면 그 핵심이 되는 게 뭐예요? 그쵸? 근무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종업원들에게, 근로자들에게 맡기기로 한 근로시간제가 바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잖아요. 그쵸, 여러분? 물론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은 있죠. 하지만 어쨌든 내가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과 종료할 시간을 내가 정하겠다. 근로자가 정할 수 있는 거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렇게 핵심만 꼬집어서 기억을 해두시면 어렵지 않게 도달이 가능하시다. 그쵸? 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1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 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의 조건, 근로 조건을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를 이야기한다. 너무 훌륭한 개념 정리였죠. 자, 노동조합의 가입 방법에는 클로즈드 숍, 그죠? 유니언숍, 오픈숍 이렇게 기본적인 숍제도와 그 외에 변형적인 숍제도들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야기 맞아떨어져죠. 자, 노동조합의 기능에는 여러분 기능의 파업과 태업, 보이콧 이런 것들이 있어요. 노동조합의 기능에는 뭐가 있었어요? 경제적 기능, 공제적 기능, 그죠?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정치, 사회적 기능.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돼서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겠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올바르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노동조합의 형태에는 직업별 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 이렇게 나뉘어져서 여러분 열거되고 있었고요. 그 내용 하나하나 요소요소를 떼놓고도 메인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자, 보자. 어때요? 말하기가 무서웠어요? 네, 말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바로 이렇게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죠? 이거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동일한 직업이나 직종에 해당하는, 그죠? 종사하는 숙련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앞에 포인트 여기 다 있죠? 동일한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했대요.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됩니까? 직업별 노동조합이 정답이 되어야 하겠죠. 자, 직업별 노동조합보다 범위가 조금 더 커지는 게 뭐예요? 그렇죠. 조금 더 커지면 뭐가 된다고요? 산업별 노동조합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동일 산업 내에 그렇죠. 동일 산업 내의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리고 기업별 하면요.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동일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로 구성이 됐다. 이런 게 이제 키워드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내용이죠. 그쵸,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잡아놓고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선생님, 일반 노동조합은 설명 안 하냐고요? 일반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가 없어요? 뭐 산업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관계없이 라는 말편이 붙죠? 네. 이렇게 구별해서 핵심적인 키워드 잡아가면서 공부를 해주고 정리를 해준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고요. 해당 요 밑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출문제와 DB를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방대한 양의 문제를 풀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론만 잘 점수가 나오면 될까요? 안 돼요. 우리에게는 각각이 중요하잖아요. 각각 이론도 점수가 나와야 되고 실무도 점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무를 여러분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실무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해 놓으시면 합격은 여러분들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에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고요. 학습에 도움 받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출문제는 이전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가 뭐죠? 다음 내가 시험을 보게 될 때, 그렇죠. 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오답이 났다고 해서 와, 나 틀렸어가 아니라 괜찮아. 아직 나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이야. 내가 이 부분 미흡했구나. 이 부분 가서 내가 한 번 더 체크하지 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여러분들 손 안으로 들어오게 되실 거예요. 오늘도 화이팅이고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